자, 얘들아, 안녕. 화학 선생님이야. 우리 이번 수업 영상에서는 우리 활동지 15페이지에 있는 예제 1, 2, 3번 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볼게.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한번 볼까? 자, 예제 1번. 자, 0.1몰의 염산 100ml를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 몰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요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전히 중화하는 조건 그 한 가지씩 해가지고 몇 가지 예제 문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쭉 같이 풀이를 해줬었잖아. 그 개역을 다시 되새기면서 한번 찬찬히 같이 풀어보도록 해보자. 자, 우선은 이 반응 자체가 얘 역시도 중화 반응이지. 이 중화 반응 자체가 완전히 중화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완전히 중화하기 위한 그 조건이 뭐였어? 산이 내놓게 되는 요 H 플러스의 그 개수와 염기 수용액이 내놓게 되는 요 OH 마이너스의 몰수, 요 개수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지만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요 H 플러스의 몰수, OH 마이너스의 몰수 이 식을 다시 어떻게 풀었을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 어떤 산 수용액에서 그 H 플러스를 몇 개 내놓냐? 이것은 그 산 물질이 가질 수 있는 가수 스몰 n 곱하기 산 수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그 다음에 중화 반응하는데 들어간 산 수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됐었다. 염기도 마찬가지지. 염기 수용액 속에 그 녹여준 그 용질에 해당하는 그 염기라는 애가 몇 가에 해당이 되는지 그 가수를 곱해주고 그 염기 수용액의 몰농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하는데 들어간 그 염기 수용액의 부피를 곱해주면 됐었다. 그래서 요 식으로 요 예제 1, 2, 3번을 모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예제 1번을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해보자. 자, 0.1 몰농도의 염산 100ml를 완전히 중화했다라는 거잖아.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어떤 산 수용액이나 염기 수용액의 부피, 그 부피를 봤을 때 100ml라기보다는 우리는 뭐 1리터나 뭐 0.5리터나 이런 리터 단위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잖아. 이번에 밀리리터가 나왔어. 우리 여기 항상 계산을 할 때는 단위 그게 굉장히 중요해. 단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값 자체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단위도 꼭 조심스럽게 잘 봐줘야 돼. 자, 밀리리터를 우리 지금까지 했던 리터로 한번 바꿔볼까? 밀리리터 요 단위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바로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밀리라는 단위에 해당이 됐었지. 그럼 100ml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 하나, 둘, 셋이니까 얘는 0.1리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얘는 0.1리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은 NMV를 한번 해볼까? 자, 0.1몰의 염산이 몇 리터? 그치, 0.1리터를 완전히 중화하는데 사용이 됐대. 그럼 여기로부터 NMV를 한번 해보면은 자, 요 염산 수용액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H 플러스의 몰수는 염산의 가수 1 곱하기 얘 몰농도 0.1 몰농도 그 다음에 부피 몇 부피 0.1리터다. 자, 그러면 이 세 값을 곱하면 바로 H 플러스의 몰수가 나오지. H 플러스 몰수 어떻게 나올까? 0.1 곱하기 0.1이니까 자, 0.1은 뭐야? 10의 마이너스 1승, 즉 10분의 1에 해당이 되지. 자,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자, 100분의 1이고 얘는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다시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01몰에 해당이 되겠네. 처음 부분만 선생님이 이렇게 소수점도 다시 분수로 풀고 또는 지수로 풀어서 천천히 해주게 되는 건데 다음부터는 요 연습하는 거를 빨리빨리 해서 소수점 계산도 틀리지 않도록 스스로 한번 많이 풀어봐야 돼. 자, 0.01몰의 H 플러스가 완전히 중화하는데 사용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염기 수용액에서 나오게 되는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이제 똑같이 구해주면 되겠지. 자, 염기 수용액은 누구야? 수산화 나트륨. 요 수용액이 0.1 몰농도짜리를 사용을 했는데 얘를 완전히 중화하는데 몇 부피를 사용을 했냐? 바로 이 수용액 속의 부피, 즉 X리터를 찾아라 라는 거겠지. 자,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NMV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구해보면은 자, 0.1몰의 NaOH
얘가 과연 몇 부피가 사용이 됐냐 이거를 묻는 거였어. 자, 그럼 여기에 NMV를 해보면 NaOH는 가수가 몇이야? 그치, 1가 염기니까 스몰 n은 1, 그 다음에 몰농도 0.1몰, 그 다음에 부피는 몰라. 그랬을 때 이 세 값이 바로 OH-의 몰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값이 뭐랑 같다고? 얘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한 0.01몰의 그 개수와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다 0.01몰이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곱하기 1 곱하기 0.1 곱하기 x 곱하기가 0.01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요 x는 뭐가 될까? 그치? 요 x는 바로 0.1 리터가 되어지만 0.1 곱하기 0.1 해서 0.01몰이 나오게 된다. 자, 완전히 중화있기 때문에 요 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겠지? 자, 그럼 여기 또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수산화탄을 수용액에 완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요 부피를 구했어. 근데 우리 짝꿍이었던 그 염산, 요 산수용액의 그 부피가 미리리터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0.1리터로 구했는데 얘를 다시 미리리터의 단위로 한번 바꿔볼까? 자, 미리리터로 바꾸게 되면은 0.1에다가 10의 3승을 곱하게 되면은 얘가 미리리터로 바꾸게 되겠지. 왜냐면 얘가 뭐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소수점을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면 하나, 둘, 세 개로 옮기면 뭐가 돼? 그렇지. 100 ml가 된다. 똑같이 0.1 몰농도의 염산 100ml가 완전 중화하는데 들어갔다면 같은 몰농도고 산과 염기가 모두 같은 가수이기 때문에 0.1 몰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도 부피가 몇? 똑같이 100ml가 필요하게 되더라 라는 거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답은 100ml를 구했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0.1몰 농도에 이번에 황산 나왔네. 자, 황산 100ml를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한번 빠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문제에서 0.1몰 농도, 0.1몰 농도, 몰 농도가 같아. 그리고 황산과 수산화 나트륨이야. 근데 황산은 얘 화학식 뭐야? H2SO4에 해당이 되지? 즉 얘는 몇 가 산이야? 그치, 2가산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요 N은 2가 나올 거야. 근데 수산화 나트륨은 얘는 그치 1가 염기에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N은 뭐야? 1이야. 그랬을 때 요 스몰 n 곱하기 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은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요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조금만 빠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몰농도 모두 같아. 자, 우리 예제 1번에서 몰농도가 같고 얘네들의 가수, 그치? 산과 염기의 종류의 그 가수가 같으면 부피도 같게 나왔잖아. 그치? 완전 중화하는 데 필요한. 근데 여기에서 몰농도는 같아. 이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의 몰농도는 같은데 황산 같은 경우는 2가산에 해당이 됐고 수산화나트륨은 1가 염기에 해당이 됐잖아. 그러면 부피는 얘가 더 가수가 2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는 100ml에 몇 배가 나올까? 그치. 2배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거를 한번 맞는지 한번 찬찬히 풀어보도록 해볼게. 자, 그럼 0.1 몰농도짜리 황산 100ml를 완전히 중화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NMV를 해보면 자, 황산의 가수는 뭐라고? 그치. 이가산이었기 때문에 N은 2에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몰농도 0.1 몰농도 그 다음에 부피 100ml를 우리 리터로 바꾸게 되면은 0.1리터에 해당이 됐었지. 자, 그럼 얘를 이제 곱해주면 뭐가 돼? 2 곱하기 0.1 곱하기 0.1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즉 0.02몰에 해당이 된다. 얘가 바로 요 황산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H 플러스의 개수에 해당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를 완전 중화하는데 0.1 몰농도짜리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의 NMV를 해보면 자, 수산화 나트륨 얘의 가수 1이었고 몰농도는 0.1 몰농도야. 그랬을 때 우리가 얘가 사용된 수용액의 부피는 모르니까 X리터로 해보자. 그럼 이 세 가지 값을 곱하면 0.1 X 몰이 나오겠네. 얘가 바로 OH-의 몰수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값이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지만 완전 중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겠지. 자, 그러면 0.1x몰이 0.02몰이 나와야 된다. 그럼 요 x값은 뭐가 돼? 그치, 0.2가 나와야지만 0.1 곱하기 0.2 해서 0.02, 즉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2 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0.2 리터에 해당이 된다. 0.2 리터를 우리 밀리리터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다가 소수점 오른쪽으로 3번을 옮겨주면 된다. 왜냐면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그 미리를 붙이려면은 거꾸로 10의 3승을 어떻게 곱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는 거니까 200ml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에 해당이 되겠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황산요 수용액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몰농도가 0.1 몰농도로 같은데 황산의 경우 그 가수가 수산화나트륨에 비해서 2배 더 많은 이가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황산이 100ml가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가수가 2분의 1배 더 작은 요 염기수용액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는 2배에 해당하는 200ml가 필요로 하더라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자, 그다음 마지막 예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예제 3번은 0.1몰의 수산화 바륨 수용액 300ml와 0.5 몰농도의 질산 100ml를 혼합을 하였다. 자, 혼합 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찬찬히 한번 해볼게. 자, 0.1 자, H 플러스의 요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0.1 몰농도의 수산화 바륨 얘는 어떻게 쓸까? 그치, 얘는 BaOH2 이렇게 쓰겠지. 얘 수용액 300ml를 사용을 했대. 자, 300ml는 리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그치, 0.3리터를 사용을 하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몰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떤 애 질산을 사용했는데 얘 몰농도가 0.5 몰농도. 자, 질산은 어떻게 쓸까? 질산은 HNO3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랬을 때 얘는 100ml를 사용을 했다. 100ml는 리터로 다시 바꾸면 0.1리터에 해당이 되겠지. 자, 그럼 이 둘을 혼합을 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완전 중화했다? 완전히 중화했다? 라는 그런 말 없지. 그냥 요만큼과 요만큼을 그냥 단순히 섞어서 중화 반응을 시킨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NMV가 각각의 산으로부터 나오는 NMV와 염기로부터 나오는 NMV가 같아서 완전 중화가 일어나는지 또는 완전히 중화가 다 안 일어나서 수용액 속에 어떤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 요 얘네들 중에 누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해볼게. 자, 그러면 수산화 발음 수용액 0.1 몰농도짜리 300ml 속에 들어있는 아이고, 선생님 여기 큰 실수를 했네. 그치? 얘는 거꾸로가 됐네. 수산화 바륨은 염기니까 OH-를 내놓고 질산은 H+를 내놓게 되겠네. 자, 그럼 OH-의 몰수를 한번 구해볼까? 자, OH-의 몰수는 수산화 바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OH-의 몰수는 얘 가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수산화 바륨 얘 같은 경우는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BaE+와 두 개의 OH-를 내놓는 이가 염기에 해당이 됐었지. 그래서 수산화 바륨은 가수가 2였다. 자, 몰농도 0.1 몰농도네. 자, 부피는 0.3리터가 사용이 되었대. 자, 그러면 얘 세 가지 값을 곱하면 뭐야? 2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얘는 100분의 6에 해당이 되겠네. 100분의 6은 0.06몰에 해당이 되겠다. 자, 이 값이 뭐다? 바로 요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OH-의 몰수에 해당이 됐다. 자, 그럼 H+의 몰수 구해볼까? 자, 질산은 얘 어떻게 이온화돼? 그치? H+와 NO3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이온화가 되는 일가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얘의 가수는 1이고 자, 몰농도 0.5 몰농도 부피는 그치 0.1리터다. 자, 여기 세 개의 값을 곱하면 무슨 값이 나와? 그렇지 0.05의 몰이 나온다. 이 값이 뭘 의미해? 바로 질산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H+의 개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완전히
중화 반응을 시켰냐? 그런 조건도 아니었지. 그냥 단순히 산소용액과 염기소용액을 혼합을 시킨 거야. 자, 혼합을 시켰더니 OH-가 0.06 몰개가 있고 H 플러스가 0.05 몰개가 있네. 근데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그치, 얘네들은 1대 1로 반응을 한다고. 몰이 좀 너무 거부감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0.06개, 그러니까 더 소수점도 거슬린다라고 한다면 6개, OH-6개와 H 플러스 5개가 있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1대1로 반응을 한다며. 그러면 중화 반응 시켰어. 중화 반응 시키고 나서 그럼 남아있는 용액에 뭐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겠지. 자, 누가 남을까? 일단 물 분자가 몇 개 생성이 될까? 1대1로 반응을 한다 그랬으니까 H2O는 그렇지. 더 모자란 요 H 플러스의 기준에 의해서 0.05 몰개의 물 분자가 생성이 되고, 그럼 나머지 누구야? 누가 남아? 그렇지. 더 많이 용액 속에 있었던 요 OH-가 몇 개? 6에서 5를 빼봐. 한 개가 남지? 소수점 다시 적용을 해주면 OH-가 0.01 몰개가 남게 된다. 자, 그럼 얘는 완전히 중화가 안 된 거지. 왜냐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개수와 OH-의 개수가 어때? 다르기 때문이야. 누가 더 많아? OH-가 더 많아서 OH-는 0.01 몰개가 더 중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데 H 플러스가 몇 개 모자라? 0.01 몰개가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이 끝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완전 중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중성의 수용액이 아니라 남은 그 용액 속에 누가 들어있어? 그치, OH-가 남아있지. 그래서 요 수용액의 액성은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된다. 그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야? 혼합 용액의 BTB, 요 지시약을 떨었을 때 나타나는 색을 써라 라고 되어 있지. 자, BTB 지시약은 어떤 색 변화를 관찰했지? 산성일 때는 무슨 색? 그치,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초록색을 나타내는 지시약에 해당이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얘 염기성일 때는 무슨 색을 나타내? 그치,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을 나타내는 지시약에 해당이 됐었다. 그래서 요 예제 3번의 답은 용액 액성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BTB 용액을 떠곁들였을 때 어떤 색? 파란색을 나타내게 된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예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카톡이든 뭐든 연락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 고생했어.